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항공사 그리고 호텔 준비하시면서 영문 이력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영문 이력서 기본적인 것들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영문 이력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면접 기회를 얻기 이전 단계의 어떤 서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단계를 통과해야지 여러분들 면접장 가서 면접관님 보고 이제 인터뷰를 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건데요. 업무적 역량 위주의 어떤 이력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력서를 다 작성하고 나신 후에도 적어도 2번 정도는 여러분들 이력서 오탈자라든지 첨삭 이 부분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력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본인의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력서 작성하는 법 같이 해보실게요. 네, 먼저 이력서 작성 전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최대한 2장 안에 모든 것이 담기도록 작성하라고 했는데 커버레터에 대해서도 여러분 많이 물어보시는데 커버레터의 개념은 이력서, 레주메 앞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들 이력서를 보기 전에 커버레터에 적힌 쓰인 편집글의 형식의 본인의 어필이죠. 강점. 이런 부분을 쭉 읽어보고서 이 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면접 볼 기회를 한번 줘야겠는데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에게 쓰는 편집글을 커버레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한 장 정도 써서 이력서 앞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력서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여기서는 한 장이라고 썼는데 사실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한 장에 다 추리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2장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력서는 최대한 면접관이 봤을 때,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 깔끔하고 보기 좋아야 돼요. 이력서 딱 받아봤을 때 지저분하거나 글씨가 막 이랬다 저랬다 폰트도 막 14했다가 10했다가 이런 식의 이력서는 보기에도 굉장히 산만할 뿐만 아니라 서류 통과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력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게 쓰시는데 주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색깔과 이미지는 최대한 배제를 하되 글씨체는 아래에 폰트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여러분 이력서 다 작성하고 나서 이런 글씨체를 적용해 보시고 보기에 가장 깔끔하고 보기 좋은 폰트를 채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연락처나 주소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상, 사실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력서 쓸 때 아예 가족상 쓰는 란이 있죠. 그래서 뭐 아버지, 어머니, 뭐 가족들, 직업이 뭔지, 나이가 뭔지, 뭐 이런 거 같이 사는지 동거, 비동거 이런 것까지 다 쓰잖아요. 그렇지만 영문 이력서에서는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상을 여러분들이 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주량 이런 것도 안 쓰셔도 되고요. 희망 연봉 같은 경우는 정해진 폼에 만약에 expected salary 라고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company regulations 뭐 이 정도로 쓰시는 게 좋으세요. 하지만 없을 경우 본인이 미리 이렇게 먼저 작성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째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답형이 아닌 서술형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 이력서랑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서술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따가 자세히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유의사항이 나오는데요. 읽는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문 용어 및 약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전문 용어가 나왔을 경우 여러분들 괄호해서 풀로 다 풀어서 나열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죠. 최근에서 과거 순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한글 이력서는 어때요? 과거에서 최근의 순으로 기술이 되는 반면에 영문 이력서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최근에 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회사 경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한 회사가 가장 위에 나와야 되고요. 학력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만약에 대졸이면 대졸, 대학교가 가장 위에 나오고요. 석사 하셨으면 석사가 맨 위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력 같은 경우는 학력 기술 시 대학 전공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경력 기술 시 담당 업무를 중요하게 언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서는 뭐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본인이 가진 기술 또는 전공, 그 재반 지식에 대해서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회사 안에서 본인이 어떤 업무를 맡아서 어떻게 일을 했냐 요거를 더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담당 업무를 더 중요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작성 후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력서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이라든지 주변에 선생님 계시면 두세 번 정도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오탈자가 없는지, 그 다음에 보기에 깔끔한지 등등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는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력서를 작성할 때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나 틀린 단어가 없도록 꼼꼼히 검토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력서는 본인의 얼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력서에 대충 뭐 이 정도야 그냥 넘기지 하는 사람은 일을 맡겨놔도 그냥 허술하게 그냥 대충대충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물며 기업체 입사 면접을 준비하시는 그 가장 첫 단계인 서류를 허술하게 준비를 하셨을 때 좋지 않은 이미지가로 남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인칭 주어, I를 생략하고 생생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I를 생략하고요.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주어 다음에 동사잖아요. 그래서 동사인데 주로 과거형으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provided, provided food and beverage service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I를 생략하고 과거형 동사형으로 이 뒤에 목적어랑 같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했던 그 업무에 대해서 기술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performed, 수행했다. conducted, 행했다. completed, 완성했다. conceived, 고안했다. designed, 디자인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력서를 작성을 같이 해보실 텐데요. 여러분 일단 제목으로 본인 이름을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resume 하고 여러분 크게 타이틀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 가장 먼저 쓰는 게 그 이력서 이름 앞에 여러분 이름 앞에 성명, 주소, 연락처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기입을 하실 텐데요. 주소지와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연락처를 명확히 기입하여야 됩니다. 특히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최종 합격을 알려주는 항공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 잘못 썼을 때 합격 전화를 못 받게 되실 수도 있고요. 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메일 주소죠.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 계약서 제반 사항이라든지 만약에 외국계 회사 외항사에 여러분 조인을 하게 되시면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그런 티켓들이 전부 다 여러분 이메일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에 오타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앞에 국가번호 플러스 82 한국 국가번호를 꼭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먼저 쓰시고요. 이 이름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대문자로 시작하고 대문자다. 그러면은 이력서 전반에 걸쳐서 똑같이 기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친구들 보면 이게 중간에 소문자였다가
중간에 또 대문자로 바뀌고 나중에 서명할 때 또 소문자로 바뀌고 이런 경우도 볼 수 있는데 면접관들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고 싶지 않지만 눈에 들어온다는 거. 그분들은 이력서를 너무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냥 보면 눈에 들어와요, 그런 게. 자, 그 다음에 주소 같은 경우. 한국어 주소랑은 정반대의 순서로 나열을 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 같이 한번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5-30번지 뭐 601호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이걸 영문으로 바꾸려고 하면 일단 뭘 먼저 쓸까? 601호 먼저 쓰겠죠. 601호 이렇게 써줘 콤마 그 다음에 555-30번지 그냥 콤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사동 콤마 그 다음에 강남구 콤마 서울 콤마 뒤에 하나 더 붙여야 되죠. 한국이니까 뭐 코리아 해도 되고요. South Korea 해도 되고 아니면 Republic of Korea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구동 이렇게 쓰시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전화번호 앞에 82 다음에 지역번호 앞에 0 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플러스 82 010인데 앞에 0 삭제하고 그 다음 나머지 써주시는 거. 요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는 이렇게 이메일을 꼼꼼하게 오타 없도록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작성하셔야 될 게 objective. objective가 무슨 뜻이죠? 그냥 직역하면 어떤 목적, 목표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이 이력서를 쓰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채용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 대상 업무 및 그 성격의 지원 목적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원자의 향후 업무 관련 목표 및 기대 등을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밑에 예를 보시면 되는데요. to obtain 해도 되고요. 여기 보면 seeking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to obtain a position as a flight attendant that allows me to use my knowledge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형식적으로 보시면. 자, 그러면은 지금 예시가 나와 있는 게 승무원에 대한 건데 여러분 승무원들 뿐만 아니라 지상직 또는 호텔리어 등도 여기에 포지션 바꿔서 본인의 업무에 알맞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seeking a position as a flight attendant 승무원으로서의 포지션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seeking 구하다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거. 뭐 구하다 하면 뭐 찾는다, find, looking for 뭐 이런 것보다는 흔히 많이 쓰이는 게 seeking 요걸 많이 씁니다. 두 번째, seeking a position as a flight attendant that uses communication and customer service skill 이라고 했는데 자,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고객 서비스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승무원으로서의 그 포지션을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 그다음에 세 번째, seeking a position as a flight attendant with opportunities for career advancement and learning in aviation industry 라고 했어요. 네 번째, seeking a rewarding, 보람되다는 뜻이죠. and challenging, 뭐 약간 저한테는 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flight attendant position in a growth-oriented company that promotes team environment and reaching the highest possible standards. 그 다음 스킬에 대해서 같이 보실게요. 자, 직무
와 관련된 지원자의 전반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장점, 특성과 실무 능력 및 경력을 강조하여 표현하자고 했어요. 스케일이라고 하면 본인이 가진 어떤 기술적인 면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보실게요. Outstanding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interpersonal, 승무원이나 어떤 이 서비스 직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대인 관계 기술인데요. 이런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대인 관계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필기해 두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good practical knowledge in customer service, airline emergency procedures, etc. 그래서 practical, 다른 단어로 뭐죠? hands-on, 그죠? 어떤 실질적인 그런 지식, 고객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 뭐 항공사 응급 상황 그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세 번째, high energy team player with flexibility, dependability, and an excellent work ethic. 이런 거 가지고 유연성이라든지 뭐 이거는 남들이 나한테 의존할 수 있는 거죠. 의존성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일 윤리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extensive knowledge of principles and the processes for providing customer and personalized service. 그다음에 네 번째 교육으로 넘어갈 텐데요. education, 학력 사항과 지원 업무 관련 수강 및 연수 내용들을 포함해서 기재하세요. 근데 보통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최종 학력만을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전문대나 대학 졸업자인 경우는 대학명과 학과, 전공 과목, 재학 기간을 기재한다. 보통은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 최종 학력, 그러니까 대학교 이상을 써주시는데요. 대학교, 석사, 박사 요 정도만 써주시는데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를 호주에서 나왔다. 고 했을 때 조금 남들과 차별화된 특이사항이잖아요. 그리고 그 청소년기를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거는 어떤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는 부분임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고등학교도 같이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본인한테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으면 써주세요. 학점 같은 경우도 내가 학점이 막 F 다 뜨고 막 2점 뭐야 이런 친구들은 학점을 안 쓰시는 게 좋죠. 그런데 학점이 너무너무 우수해요. 그리고 막 장학금도 많이 받았어. 그런 친구들은 기재를 해주시는 게 득이 되겠죠. 그래서 영문 이력서 같은 경우는 어떤 정해진 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틀을 만드시는 거고 작성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야. 자, 다음은 work experience. 기업체들이 가장 유심히 살펴보는 부분이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최근이 가장 위에 오도록 기입하며 읽기만 해도 지원자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학생의 경우 경력이 없거나 적잖아요. 이럴 때는 빈칸으로 절대 남겨두지 마세요. 그때는 아르바이트라든지 인턴십이라든지 자원봉사 이런 등등의 경력을 기재를 하셔도 괜찮아요. 면접관들도 여러분들 나이가 어리고 이제 막 학교를 졸업했거나 학생인 경우에는 일경험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여러분들 그 칸을 공란으로 놔두시는 건 정말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뭐도 괜찮아요. 어떤 거라든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한 거면 그런 부분을 꼭 어필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세 설명은 내 팀에서 수행한 일이 아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얼마만큼 참여한 프로젝트인지, 일을 맡아서 하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어떤 숫자 같은 게 나오거나 통계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데요. 예를 들어 내가 이 프로그램을 보완, 수정하고 나서 서비스 속도가 30% 향상되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경험이 쭉 나오는데요. Experience is participated in flight attendant student summer internship. 그래서 뭐 승무원, 학생, 여름 인턴십에 내가 참여를 했었다. 거기서 뭘 했는지 assisted passengers in placing carry-on baggage in overhead or under seat storage. Guided passengers while boarding or disembarking the aircraft. Checked to ensure the food, beverages, blankets, reading materials, emergency equipment, and other supplies and are aboard and are in adequate supply.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 일들을 나열을 해주시면 되죠. 여기에 나오는 지금 예문들은 샘플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에도 그렇고 이력서 샘플을 올려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이력서를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ertificate, 지원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등을 기재한다 라고 했어요. 어떤 CPR이 있던지 아카데미 수료증이라든지 직무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reference, 이력서에서는 우선 available on your request 라고 요구시 제출이라고만 작성을 해주시고, 지금은 이 reference 참고인이죠. 아직은 제출을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날짜, 성명, 자필, 사인 이렇게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끝에 보통 요 끝에다가 쓰는데요. 이렇게 쓰고 나서 마지막에 이력서를 프린트하고 나서 본인이 직접 펜을 들고 본인 사인을 끝에 한 이력서만이 엄격하게 따지면은 유효한 이력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커버레터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날짜, 성명을 쓰셨으면 밑에 자필 사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력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쓰시고 나서 프린트 뽑아서 여러분들이 자필 사인을 해서 내시면 됩니다.